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준호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제 얼굴을 똑바로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1958년 부산 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좁은 판잣집이었고 아버지는 부두 노동으로 하루를 연명했습니다. 학교는 중학교까지 겨우 마쳤습니다. 고등학교 입학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든요. 19에 결혼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란 남자였고 저보다 3살 많았습니다. 20살에 준호를, 22살에 지연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준호가 2 돌 때 집을 나갔습니다. 미안해.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단추를 달았고 밤에는 건물 청소를 했습니다. 버스비를 아끼려고 영도 다리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울 때도 그랬습니다. 아이들 우유값을 벌려면 그래야 했습니다. 신발을 사주려면 제가 참아야 했습니다. 저는 몇 년째 같은 점퍼를 입었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애들이 나보고 냄새난대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빨래를 제때 못해준 탓이었습니다. 밤새 일하고 돌아오면 기운이 없었거든요. 준호야.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넌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지연이는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준호보다 얌전했고 남에게 피해주는 걸 싫어했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 오빠 건 먼저 사줘.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가 친구네 집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언젠가 넓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저는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꼭 그렇게 해줄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아이들은 그래도 잘 자라줬습니다. 준호는 성적이 좋았고 지연이는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면 아이들도 나처럼 살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너희만 잘 되면 돼. 그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영도 다리를 건너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들만큼은 이 가난의 굴레를 끊게 해주고 싶다고. 그게 제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준호가 고등학교에 합격한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합격증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떡볶이를 사 먹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잘 될수록 제 자리는 점점 좁아질 거라는 걸. 그건 훨씬 나중에 알게 된 일입니다.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장학금까지 받았거든요. 엄마,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이도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 돕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제 기대보다 훨씬 잘해줬습니다. 준호는 대기업에 입사했고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지연이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한 게 준호가 결혼식을 올렸을 때였습니다. 신부 쪽 하객들은 다들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산 옷을 입고 갔습니다. 식장 입구에서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여기 계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아이는 저를 뒤쪽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신랑 어머니 자리는 앞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뒤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눈치가 보였거든요. 식이 끝나고 준호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에는 뭔가 거리가 있었습니다. 사진 같이 찍을까? 제가 물었을 때 준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엄마, 신부 쪽 가족들이랑 먼저 찍어야 해서요. 나중에 찍어요.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결혼식 때도 비슷했습니다. 사위가 저를 처음 봤을 때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결혼 후 지연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다음부턴 오기 전에 미리 연락 좀 해줘요. 왜? 엄마가 불편하니?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깔끔한 걸 좋아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럽다는 뜻인가 싶었거든요. 명절에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엄마, 올해는 처가 먼저 가야 해서요. 엄마, 남편 가족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 명절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 좀 가려고. 엄마,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지연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엄마,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바빠요. 나중에 통화해요. 통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애들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 바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느 날 준호 회사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아이 얼굴이 보고 싶어서 들렀습니다. 로비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 와요? 준호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얼굴 보고 싶어서. 엄마, 여기 회사예요. 사람들 눈도 있고. 다음부터는 오지 마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날 영도 다리를 다시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버스비를 아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다리 위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가? 지연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요즘 애들 챙기느라 정신없어요. 조만간 연락할게요. 조만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게 키웠으니까. 아이들이 그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니까.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지연이 둘째를 낳았다는 것도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들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보며 저는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결국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기다림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멀리하고 있다는 걸, 제가 그들의 새로운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애들도 힘들겠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건 60살 무렵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래 서서 일하셨죠?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저는 일을 줄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나빠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청소 일자리도 잃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없어서 힘든데요. 관리실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집을 옮겨야 했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고시원이었습니다. 월세가 가장 싸다는 이유였습니다. 방은 2평도 안 됐습니다. 창문은 반지하라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벽은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난방이 자주 끊겼습니다. 겨울에는 이불을 2장 덮고 잤습니다. 그래도 추웠습니다. 밥은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한 봉지를 반으로 나눠서 2끼를 먹었습니다. 계란은 일주일에 1번 사 먹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야. 엄마,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지연이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지연아, 엄마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엄마, 시댁일로 바빠요. 다음에 전화해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 박말순이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분이었습니다. 혼자 사셨습니다. 딸이 있긴 한데 미국 갔어. 30년 됐지.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라면을 끓여오셨습니다. 혼자 먹기 심심해서 같이 먹어요. 저는 사양했지만 할머니는 그냥 두고 가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눠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기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열도 났습니다.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호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연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저는 전화기를 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괜찮아요? 박말순 할머니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왜 그래요? 할머니는 제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이 엄청 높네. 병원 가야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누워있으면 나아질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일어나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택시를 불러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내가 먼저 내줄게. 나중에 갚으면 돼요. 저는 울었습니다. 피부치도 아닌 사람이 저를 살렸습니다. 입원 중에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엄마 병원에 있어. 시간 되면 와줄래? 답장은 이틀 후에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많이 아파요? 주말에 시간 내볼게요. 주말은 지났습니다. 준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괜찮아지셨어요? 응, 괜찮아. 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지연이도 비슷했습니다. 엄마, 애들 아파서 병원 다니느라 정신없어요. 나중에 꼭 갈게요.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박말순 할머니가 마중 나왔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이웃인데.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방을 치워 놓았습니다. 김치찌개도 끓여 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몸조리 잘해야 해요. 저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들은 어디 있고 남의 할머니가 날 살렸을까? 핸드폰을 봤습니다. 준호와 지연이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재개발 예정지라 건물이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빛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혼자라는 걸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은 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한 명 있었습니다. 옆방의 박말순 할머니. 할머니, 내일 같이 밥 먹어요. 저는 벽 너머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내일 보자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도영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오빠 되시는 김도철 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오빠. 그 이름을 들은 게 15년 만이었습니다. 오빠는 젊어서 부산을 떠났습니다. 서울로 올라가 건설 일을 했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부모님 제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됐나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산 정리 과정에서 귀하를 찾게 됐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사무실로 오셔야 합니다.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서울로 갔습니다.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김도영 씨시죠? 앉으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은 재개발 지역에 땅을 여러 곳 갖고 있었습니다. 보상금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상가 2곳도 있었고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략 80억 정도 됩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80억? 제가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유 원장에 따르면 전 재산을 여동생인 김도영 씨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요? 유 원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가족을 버렸지만 동생만은 끝까지 가족을 지켰다. 미안하다. 이걸로 편하게 살아라. 저는 울었습니다. 오빠를 원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박말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울 다녀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저 이제 여기 못 살 것 같아요. 왜요? 어디 가요? 오빠가 돈을 남겨줬어요. 이제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지연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저를 보러 오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돈 때문에 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는 부산에 오래된 양옥을 샀습니다. 마당이 넓고 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쓸까? 예전에 고시원에서 만났던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16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집이 어디니? 없어요. 부모님은? 아빠는 술 먹고 때려요. 엄마는 집 나갔고요. 그 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집을 청소년 자립지원센터로 만들기로 구청에 문의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고용했습니다. 방을 정리하고 책상을 들였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나온 아이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학교를 그만두고 갈 곳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3명이었습니다. 15살 소녀, 16살 소년, 17살 소녀. 아이들은 저를 경계했습니다. 왜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냥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밥을 차려줬습니다. 아침에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저녁에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천천히 먹어. 더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검정고시 접수했어요. 엄마, 저 알바 구했어요. 엄마, 생일인데 케이크 먹어도 돼요? 엄마.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박말순 할머니도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할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매, 같이 TV 봐요. 우리는 가족이 됐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은 가족, 선택으로 이어진 가족.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10명이 됐습니다. 센터는 소문이 나서 지원자가 늘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준호와 지연이를 키울 때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저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엄마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는 밥을 맛있게 먹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대학 합격했어요.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심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준호와 지연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찾으면 그때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아이들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가족, 제가 만든 가족, 이게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센터는 안정됐습니다. 아이들은 20명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준호와 지연이에게. 준호야, 지연아. 엄마야. 오랜만에 연락하네. 너희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지금 부산에서 잘 살고 있어. 주소를 보내줄게. 시간 되면 한번 들러. 주소를 적었습니다. 우표를 붙여서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편지 받았어요. 그래, 잘 지내니? 엄마, 부산에 뭐 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이 주소가 어디예요? 와보면 알아. 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이틀 후 준호가 왔습니다. 지연이도 함께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이들이 놀랐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엄마 집이야. 집이요? 이렇게 큰 집이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센터에 사는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애들아, 인사해. 엄마 아들이랑 딸이야. 아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와 지연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집은 뭐고 저 아이들은 누구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빠 이야기를, 유산 이야기를, 고시원에서 쓰러졌던 이야기를,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연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가 아팠을 때 우리가, 지연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엄마를 보러 오는지 알고 싶었어. 돈 때문이 아니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연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지 마. 이제 엄마 괜찮아. 엄마,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잘할게요. 저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제 자식들을. 엄마는 너희를 용서해. 하지만 이제 엄마는 여기 있어야 해. 이 아이들이 엄마를 필요로 하거든. 그럼 저희는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너희도 엄마 자식이지. 하지만 이제 너희는 다 컸잖아.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근데 여기 애들은 아직 어려. 엄마가 있어야 해.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뭐든지 할게요. 고마워. 하지만 엄마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진심이야.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와 지연이, 센터 아이들, 박말순 할머니, 식탁이 북적였습니다. 웃음소리가 컸습니다. 이 아이는 검정고시 합격했어. 이 아이는 요리사 준비 중이고, 저는 아이들을 소개했습니다. 준호와 지연이는 어색해했지만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지연이가 옆에 섰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동안 엄마 혼자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지연이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준호도 행주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지연이는 돌아갔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애들 데리고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문을 닫았습니다. 박말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다녀갔네요. 마음 좀 풀렸어요? 네, 할머니. 그런데 이상해요. 예전처럼 간절하진 않아요. 당연하지. 이제 여기 식구들이 있잖아.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주 준호와 지연이가 정말 왔습니다. 아이들과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외할머니, 안녕하세요.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준호와 지연이는 매주 왔습니다. 센터 일을 도왔습니다. 아이들 공부를 봐줬습니다. 엄마, 오빠가 수학 잘 가르쳐줘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오빠가 원래 공부 잘했어. 관계는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준호와 지연이에게 모든 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중심은 이미 여기 있었습니다. 센터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할머니와 차를 마시고 아이들이 학교 다녀왔다고 인사하는 걸 듣는 것.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엄마, 같이 놀아요. 한 아이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함께함이라는 걸. 준호와 지연이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웃음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마당에서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빨리요. 저는 아이들에게로 갔습니다. 제가 선택한 가족에게로.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작된 시나리오 드라마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